한쪽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한동훈 친정체제 일단 완성, 최고위 과반 친한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이 친정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제 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다 발표를 했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 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의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을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으로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네,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기획부총장 등등등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는데 어제 발표로 인해서 일단 지도부 최고위의 구성은 확정이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됐느냐? 일단 친한 5에 친윤 4, 5대 4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한동훈, 김상훈, 장동혁, 김종혁, 진종호 5명은 친한이고, 추경호,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 4명은 친윤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5대 4로 표대결에 들어가도 이 한동훈 대표의 의사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의아한 게 강전혜 변호사님. 네. 아까 매일경제 그 기사 제목이 그랬어요. 일단 완성. 왜 완성이 아니라 일단 완성인 겁니까? 아직까지는 대변인 선임도 남아있고 조금 네. 더 조직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직 자체를 재정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인선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책위 의장에 대한 선임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친윤계로 보이는 의원들과의 어떠한 좀 알력 다툼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 다른 사람들은 또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인선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성비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의 비율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좀 보통은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그 지도부 체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TK와 PK가 굉장히 보수 표심이 많은데요. 그 지역에서 좀 명확하게 나오는 지지 그 목소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지도 체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강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사실 김종혁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배려를 하는 인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이쪽에서는 사실 수건 사업으로서는 이번에 사무총장을 원외 인사를 하는 것을 수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었는데 네.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못했고,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향후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 인재들을 지금 영입하는 TF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의 외연 확장, 이 부분에 방점을 둔 인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른바 한동훈 표 당직 인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영남권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손을 내미는, 포용을 하는 그런 인사였었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하면서 더불어서 원외도 같이 좀 끌어안는 거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때문에 친정체제가 일단 완성하지만 앞으로 더 뭔가 손볼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지금 친정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친정체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돼서 가령 한동훈 친정체제라고 언론의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언론의 표현이 그렇죠. 한동훈 친정체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에는 윤석열 친정체제였다는 얘기의 반대입니다. 그게.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 집권 여당이 한동훈 친정체제다. 당 대표가 친정체제라 그 말 그 자체가 얼마나 난센스예요. 네,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했죠. 당대표가 친정체제라는 말 자체가 너무 난센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넌센스 아닌데요?
그 대표가 바뀌면 친정체제라고 표현하는 게 뭐야 난센스죠. 그러면 윤석열 친정체제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늘 이 지도부의 이 변화는요. 그러니까 당원과 당심의 어떤 그런 선출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네. 예전께 지나가면 새 어떤 지도부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잖아요. 정치권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라는 차원에서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저렇게 전원책 변호사께서 난센스라 할 이유는 없다. 그냥 뭐 어떤 비판이면 비판하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일단은 완성이란 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 한동훈 지도체제가 63%라는 큰 높은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정정식 전 정책위원장이라는 말하자면 친윤 그다음에 용산에서 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겠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알바키 형태가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그거를 드러내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당직 인선했는데 부동산 따지면 가등기 정도, 본등기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 정도에서 권리를 주장한 정도 수준의 네.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주목할 점들은 여의도 연구원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네. 중요한 것들은 당의 체제라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흡사한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사무총장, 뭐 전략기획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우리 민주당 같은 민주연구원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어떤 전체의 이 방향에 대해서 세팅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가 협조를 해주면 이게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정치라는 게. 근데 지금 현재는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게 회의를 들어가면 협조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가등기를 쳐놓고 네.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동훈 그 대표 체제가 완성됐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네. 한 2개 정도를 좀 변화해야 된다. 2개. 뭘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연 원장 부분들을 본인 사람으로 이제 갈아 끼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과의 명확한 선을 그었던 최병 특검에 대한 부분들을 원내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 절차라고 하지만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직은 가등기 상태다. 이제 본등기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인영 대변인님. 네. 동의하십니까? 가등기 상황. 뭐 저는 사실 약간 동의를 100%는 못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이미 저는 좀 친정 체제라는 표현도 저는 마땅히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득표율이 높았고요. 그 네. 득표율이 당신과 민심 둘 다 60%가 넘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하더라도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가등기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흔히들 말씀들 많이 하셨죠.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지도부 붕괴, 뭐 과거 저희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해야 네. 붕괴가 되는데 이번에 런닝메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체제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이제 변화해야 되는 부분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변화의 가치를 걸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모습을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여의도 연구원 특히 저희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도 좋지만 말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앞으로 남은 인선을 네. 어떻게 할지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여의도 연구원장은 유임입니까? 보류입니까? 일단 뭐 제가 들은 건 전혀 없고 네. 일단 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표는 할 부분은 새로 인선된 부분 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발표를 안 했다는 거는 고민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뭐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 원장뿐만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 자체를 지금 개혁하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희가 사실 당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심했던 게 여의도 연구원이 좀 위축이 많이 됐으니까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개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유임으로 방점을 딱 찍은 건 아니고 변동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까 요번 당직 인선에서 영남권 원외 포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국일보 제목을 또 이렇게 뽑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5060 남성 영남권 한쪽으로 쏠린 첫 당직 인선. 네. 요번에 인선을 보니까 5060이더라 다 청년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더불어서 남성이더라 여성이 없더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영남권 지역적으로는 영남권이 좀 많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이 얘기인즉슨 뭔가 친한 친윤 이런 구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탕평을 안 하고 너무 본인 사람만 한쪽만 넣은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사실 같이 실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재현 대변인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인위적인 뭐 비율을 통해서 인사는 저도 반대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탕평책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친윤 친한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영남권이라고 하는데요. 김상훈 의원도 사실은 영남 대구에서 서구 지역은 민주당에서는 가장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는 보수의 텃밭 중에서 가장 텃밭이 서구 지역 김상훈 네. 의원 지역구거든요. 그 부분을 정책위원장으로 굳이 추경호 또 달성 의원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남권을 했다라는 것은 지역적인 어떤 그 중수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할 뿐더러 당대표의 리더십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뭐 청년 이야기하고 미래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사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인사 한두 명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왜 친한을 하는지 탕평책을 할 수 있는 그 룸이 있는 거잖아요. 지명직 두 자리 자체가. 5대4 표결을 그렇죠. 염두에 두고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길게 간다면 네. 이게 당 대표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리고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 대표란 거는 63%의 당심이 있는 겁니다. 네. 당심을 믿고 한다면 본인이 그에 대해서 인사도 그렇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먼저 친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안정적인 인사 배치가 하는 건데 저는 뭐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포션인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계속 한쪽만 나오면 그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 당직 인선이 이루어진 게 김상훈 의원은 진직에 인선이 됐었죠. 그리고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신지호 전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정성국 의원이 부산이죠. 조직부총장, 곽규택 의원 부산, 수석대변인, 그리고 한지아 의원이 같이 지금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면은 강전혜 변호사님, 네. 약간 아까 보니까 남성이다, 5060 그리고 남성이다, 청년, 여성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해 사실 영남권은 일부러 좀 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과 청년이 부족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향후에 이제 뭐 여의도 연구원장 이외에는 다른 직은 많지가 않은데 이제 대변인단을 꾸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아마도 뭐 정광재 전 대변인이라든지 캠프에서 같이 했던 인사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호남 출신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당협위원장 활동하고 있는 박은식 전 비대위원 이런 분이 대변인단에 합류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인선에 있어서는 호남 쪽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그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왜 네. 비례대표 배정에 있어서 호남 쪽을 홀대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 청년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지만 나와 있는 인선에 있어서는 청년은 그래서 한지아 의원님 정도 뭐 다른 분들은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변인단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특보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선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있을 당직 인선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친정 체제를 뭐 완성이 됐다, 일단 완성이다, 뭐 완성이 됐다고 친정 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직 인선이 하나 둘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친정 체제는 친정 체제고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당을 지금 아울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부터 뭘 시작했느냐. 이른바 정치권의 식사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 식사 정치로 통합 시동. 네. 어제 여기 나와 있죠. 권성동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서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기자들이 나오는 의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중심을 잘 잡고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기애애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직 인선 얘기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이 되지 않았느냐. 소신껏 대표직 수행해달라. 식사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중진 식사 잘했고 오늘도 사실 또 식사가 있죠.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조배석 의원과 오늘 오찬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8일에도 뭐 4선이랑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식사 정치가 김인영 대변인님. 네. 한 대표가 본인이 먼저 내가 당내 스킨십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이루어진 상황인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지금 원내 협조라든지 네.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서 뭐 원내대표의 한계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원내와의 관계를 설정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첫 식사 장소로 식사를 하셨던 분이 조경태, 권성동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가장 대척점에 전당대회 기간 동안 대척점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런 분들을 먼저 만남으로써 예우도 해주고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 이견을 듣겠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네. 원내 의원들에게 우리는 함께 가는 원팀이라는 걸 저는 강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외 대표로서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김용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같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 원외 당대표 한계 봐. 수시로 제로콜라 회동해야. 네. 김용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때 최고위원이었었죠.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원외 당대표다 보니까 그때 내가 옆에 있으면서 한계를 봤다. 수시로 술은 못 마셔도 이게 제로콜라 같이 마시면서 뭔가 회동을 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서영수 대변인,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아까 잠깐 뭐 원내대표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원내대표로서의 한계를 지금 어느 정도 좀 체감을 하고 있는 건가? 원내 입성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배지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죠. 여의도에서는요. 근데 지금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픔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때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뭔가 당내 장악력을 높여라. 제로콜라든 식사정치든 네. 많이 해서 본인의 편을 만들라는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봐서는 저 부분을 조금 표면상의 얘기고 용산이 결국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때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체리따봉 맞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쫓겨났다긴 그렇고 좀 이제 어떤 주도권에서 밀려나서 당에서 나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용산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과연 이게 적극적 지원을 받느냐? 저는 아직도 팽팽한 긴장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인선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좀 젊고 초선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한동훈 체제는 당내에서 그럴 거예요. 이게 실험적이다. 잘할 수 있을까? 한동훈 대표가 원외의 어떤 입지도 있지만 과연 압도적 지지를 가지고 용산과의 어떤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뤄낼 수 있을까를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이뤄낸다면 그때는 대거 2기의 어떤 당직 인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윤 그룹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실험 정치에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뭐 좋은 제안인 거는 같아요. 제로 콜라 회동. 하지만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처음의 행보를 보니까 정정식 전 정책위원장을 풀어내는 걸 보면 각계의 격파를 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겠다는 것 같아요. 용산 쫓아가서 대통령하고 단판 짓고 결국에는 인선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뭐 권선동 의원 등등 따지면 친윤그룹 쪽에 있는 의원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나의 어떤 지배력을 차근차근 넓혀가겠다라는 거라서 저는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볼 상황이지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 때도 사실 궁극적인 거는 뭐 당내 장악력을 떠나서 결국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었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한동훈 대표 쪽 당내 얘기를 좀 봤는데 크게 상황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 상황도 좀 봐야겠죠. 윤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대표 열심히 식사 정치로 열심히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볼까요?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휴가 중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 여름 휴가 중이에요. 여름 휴가 중에 지방 전통시장부터 찾았다. 여기 볼까요? 통영의 중앙시장입니다. 통영 중앙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의 모습인데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 해군 옷을 입고 있는데 뒤에 보이는 낯익은 얼굴 정점식 의원, 네. 정점식 의원이 바로 뒤에 같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 열심히 지금 당직 인선 얘기하고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지금 김상훈 의원을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윤 대통령 지금 휴가 간 상황에서 보니까 물론 지역구가 또 정 의원 지역구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윤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인데 옆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정 의원도 같이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약간 묘하긴 해요. 근데 마침 또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에는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유임할 생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윤이라는 그쪽 그룹에서 그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반드시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점식 의장을 그냥 유임을 시키면 당장 언론이나 야당에서 아 이거 봐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해. 정책위 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예.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정점식 의장이 교체가 된 건 사실상 교체할 생각이 없었는데 친윤계에서 사실상 들고 일어나면서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친윤이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게끔 한 거다. 뭐 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서재현 대변인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이야기 나가면 정점식 의장의 그 인사의 끝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의지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아바타라는 소리가 듣는 게 싫은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당대표로서 인사에 대한 어떤 자율과 책임성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고해버린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휴가 내서 정점식 의장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저기 가서 저렇게 휴가 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을 때도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친윤 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고 보는 겁니다. 매번 인사라든지 계속 보이지 않는 손 혹은 보이는 손으로 당무 개입처럼 계속 이어지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친윤과 대통령과 맞설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아, 지명직 최고 지명을 받은 바로 그날 저런 인터뷰를 했다라는 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내비치기 위함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엔 좀 오비락 같은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비락. 네, 정전식 의원의 지역구로 마침 또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셨고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서 나오는 과정이 많이 매끄러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방향대로 좀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지금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으신데요. 근데 다음번 정권 재창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으로서 당권을 잡고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리더십 그리고 미래를 보여준다면은 이제는 친윤은 당연히 친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뭐 일희일비하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스탠스대로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도 저는 보여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도 보여줄 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드라이브가 아마도 최상병 특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있는 거죠.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